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이모월 신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민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패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원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희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이 신금은 보석과 같다라고 해서 도자기 또는 여러분 결혼 반지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금인 경금이 완철금으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을 보석 반지와 같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게 되면 이것도 신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신금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약하더라도 토로서 생해주기보다는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신금이 태어나는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특징, 화가 제일 왕한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가 왕하게 되면 어떻다? 화다 하면 금은 녹아버립니다. 신금 같은 거 여러분 결혼 반지가 토치불을 확 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5월에 화가 왕할 때 신금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줘야 된다, 조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막 녹으려고 하고요. 뜨거운 열기를 받게 되면 금의 광택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신금은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5월의 신금은 존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수가 되는데, 역시나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 자,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생육 어떤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보광을 하기 위해서는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금을 세척할 때도 개수가 아닌 임수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면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수가 되겠고요.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임수 개수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개수는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고 그 다음에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5월은 화가 왕하지만 수는 약하다. 화가 왕하면 수는 금방 고갈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5월에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견, 겁재 등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고 조후도 하고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가 다시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은 금을 매금시켜 버리고 수를 파급시켜 버리는 기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5월의 신금 또한 임수가 절대신이 되고요. 비견겁재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두 번째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먼저 일간과 원령을 살펴보시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렇게 구분을 봤을 때 그래도 좋은 사주는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주는 격국이 있는 듯 없는 듯 용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흐릿한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엇을 중화를 시킬 것이냐를 봤을 때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을 중화시키는 포인트가 됩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이 왕세는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가 되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체가 힘이 있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약하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도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있죠. 이 안은 뭐와 같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사는 그런 공간의 개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잘 중화된 사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용신치용법 중에서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총 5가지의 용신법 중에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금이 되고, 오화 또한 음화가 되겠죠. 채양, 용, 음이라고 해서 원은 본시 양에 해당이 되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된다. 이는 왜 그러냐면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가 초기가 되는 것이고 기토가 중기, 그 다음에 정화가 본기,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정화가. 그래서 오화는 본시 양이고 사화가 음이죠. 양인데 음으로 쓰는 것은 그 본기, 본성이 음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월지는 화가 일간인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나를 극한다, 극하자, 극아자가 되겠고,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 질병, 도적, 적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남편이 해당이 되고, 직업도 관성으로 보는데, 자, 관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관과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쓰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같은 개념이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정관격이라고 했던 이유가 양금이 응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도 해당이 되겠죠. 양대 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격, 칠살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슨 격?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오중에 있는 천간에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도 가능하다. 편인격,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편인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염상절이 되겠죠. 화가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5월이죠.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반면에 화가 왕한 반면에 신금은 약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데 살은 편관칠살을 말하죠. 신약 살왕 또는 살중 신경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 화가 왕하면 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5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줘야 된다. 조후의 필요성이 있고요. 신금이 녹으면 안 되니까 신금을 뭐 해줘야 되죠? 깨끗하게 세진하고 도세주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수가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임수라고 하는 신금 입장에서 상관, 계수라고 하는 신금 입장에서 식신이 있는데 신금이 수를 쓸 때는 생육의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도세, 세척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신금은 임수를 지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임수가 있으면 신금을 뭘 할 수 있죠? 세진, 세척, 도세, 주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임수가 있으면 5월에 뜨거운 열기도 조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 5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비견급제가 있어서 임수를 새겨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간 신금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신유, 금 등의 뿌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5월의 신금은 일단 특히나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 임수가 없으면 개수도 가능하다. 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조후는 가능하지만 신금을 세진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봤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5월,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월은 4월, 5월, 미월과 마찬가지로 염상절인 여름이 되겠습니다. 염상절이라고 하는 것은 춥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몹시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한 그런 시절이 바로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데 연지에서 다시 또 화를 보게 되면은 그 조열함이 그 염천의 하늘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고, 일간 신금은 경금 같은 금이라도 경금은 그래도 강철 같지만 신금은 주옥 같다라고 했죠. 주옥 보석과 같다고 해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금방 소용 녹아서 용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금이 5월에 태어나면 원령 자체는 통근이 되죠. 사회는 통근할 수 있습니다. 장생이기 때문에 금은 사회 장생이 되기 때문에 통근은 비록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화가 왕하니까 뜨거운 모래에 발 담그는 것과 똑같다. 잘못하면 크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통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반드시 별도로 신금을 도세에 주옥할 수 있는 특히나 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간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는 통근철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신금이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축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유금 있죠. 신금간, 유금도 통근이 가능합니다. 사화에도 통근이 가능하지만 이거 아까 말했죠. 뜨거운 아스팔트에다 발 담그는 거와 똑같습니다. 겁나게 억수로 뜨거워서 화상 입습니다. 그래서 사화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편재가 되겠습니다. 재성이죠. 유흥, 오락, 주색, 잡기, 인기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화가 이렇게 왕한 경우에 재성을 탐하게 되면 이 재성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죠. 목생화하니까. 그러면 잘못 끌려갔다가 명예손상 받고 뭐 이렇게 또 잘못 놀다가 또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를 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으면 이 임수는 당연히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고 그다음에 일간 신금을 세진세척 도세주호가는 용신이 될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냐? 극과 설이 교차되어 있어서 일간이 더욱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극설교집인 것이고 일지에서 해수를 얻었습니다. 임수가 뿌리를 두죠. 이게 진짜 아까운 것은 뭐냐면 일간 신금만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면 능히 임수를 감당하고 관세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 상관도 관살도 감당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극설교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생시에서 신금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무자시가 있습니다. 무자시. 자, 인성인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화가 왕한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다 왕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 어떻다 불능하다 왕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임수를 파극하는 것도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무토가 임수를 파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이겠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 무토는 신금을 생하지 못하잖아요. 자를 얻게 되면은 임수가 또 득세를 하겠죠. 그 다음에 화가 더 왕하죠. 무토는 나를 공격하죠. 일간 신금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고립무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진퇴양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면초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좋다는 얘기일까요? 나쁘다는 얘기일까요? 이 생시를 얻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당연히 여기에 뿌리 둬서 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아까 무토와는 다르게 기토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거죠. 기토가 신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토가 이렇게 임수를 또 탁하게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토 탁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기토가 투출했을 뿐이지 이것도 극시 약한 것은 면하지 못한다. 이걸 뭐 기토 하나 의지하는 것이 뭐 얼마나 좋을까요? 차라리 기해시보다는 기축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축을 얻게 되면은 일간신금이 축의 뿌리를 얻죠. 미약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 기토가 축 5, 4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간신금이 기해시보다는 좀 더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차라리 이런 거는 무술 기해에 비하면 양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인해한 목이 되죠. 인해한 목 수액이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의 뿌리를 둔 경금이 이렇게 투출돼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일간 신금이 너무 신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경인시 묘시 마찬가지 두 가지 같은 의미가 있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토 하나를 얻어서 생을 받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축토는 신금이 통근이 가능하죠. 통근 가능. 하지만 진토는 통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임수가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 것, 조우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일간이 좀 약해서 약한 것이 뿌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사시 사이충 되니까 이건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갑옷이 화가 왕한 때 오시를 또 얻었습니다. 갑목은 수의 기운을 설해서 다시 또 화를 생하죠. 역시나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서 이 많은 식재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5사에 뿌리던 병화 투출돼서 금이 누굴 듯한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오늘 중에서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지는 뜻은 뭐냐면 일간신금이 통근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임수도 해 신에 다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이 임수가 병화를 통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요 병신시 또는 기축시 정도 이렇게 선택해 볼 수가 있는데, 병신시하고 기축시와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당연히 기축보다는 병신시가 월등하게 공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남녀 불문하고 병신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